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가 본격 투표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들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가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관 후보와의 격차를 상당히 벌리며 본선거에 앞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측에서 지적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천안TV가 현장을 직접 찾아 논란의 진위를 살펴봤습니다. 일본공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와 관련해 시 당국에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천안형 환승 할인제에 대해 70%가 넘는 이용객들이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충남 지역신문연합회와 로컬 충남이 실시한 충남도 지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민주당 양승조 후보보다 높은 지지도를 나타내는데요. 충남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는 현 교육감인 김지철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지역신문연합회와 로컬 충남이 충남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의 9.3%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김태흠 후보는 48.0%의 지지를 얻어 40.7%에 그친 양승조 후보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령 출신인 김태흠 후보는 서해안권과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짙은 내륙권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었으며 천안 출신인 양승조 후보는 천안권에서 45.8%, 아산 당진권에서는 42.7%로 김 후보와 동률을 이루어 이 지역에서의 성패가 전체 선거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했습니다. 충남교육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현 교육감인 김지철 후보가 26.6%로 16.9%를 얻은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인 이병학 후보를 제치고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뒤를 이어 조영종 후보가 11.7%, 김영춘 후보는 9.8%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김지철 후보는 18세 이상부터 60세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서 나머지 후보들보다 월등히 앞섰으며 천안과 아산 당진권, 서해안, 내륙권에서 모두 25% 이상의 지지를 얻어 굳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충남지역신문연합회와 로컬 충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유선과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5.5%,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본 조사는 공표 보도용 조사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최근까지 시장을 지낸 박상돈 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하지만 지난번 보궐선거 당시에도 접전을 벌였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었던 만큼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입니다. 천안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조인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천안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가 51.4%의 지지를 얻어 33.3%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무소속 전옥균 후보는 3.1%, 정의당 황한철 후보는 1.9%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박상돈 후보는 30대에서 50.8, 50대에서 56.5,
60대 이상에서 68.3%의 지지를 얻으며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재관 후보는 40대에서 46.4%의 지지로 박상돈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84.1%로 나타났으며 웬만하면 하겠다라고 한 답변은 10.1%로 나타나 90%가 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48.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36.7%의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천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유선과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3.8%, 오차 범위는 95%의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본 조사는 공표 보도형 조사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한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매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는데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도 각 정당별로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해 잡음이 많았던 만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지역신문연합회에서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 충남의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충남지역신문연합회와 로컬충남이 충남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51.3%의 유권자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잘 모르겠다는 답은 31.5%, 반대한다는 의견이 17.1%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폐지 찬성 의견 중 정당 지지도에서 정의당과 기타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가 60%가 넘는 것으로 조사돼 거대 양랑이 군림하는 정치 생태계에 반감을 가진 계층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충남지역신문연합회와 로컬충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충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유선과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5.5%,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본 조사는 공표 보도용 조사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가 차려진 천안에 모두 집결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지도부와 관계자들은 김태흠 후보를 비롯해 천안과 아산시장 선거 등에 대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천안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 박경기 아산시장 후보 등 이 지역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김태흠 후보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공약에 대한 실천 서약을 하면서 충남도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말보다 결과물을 내놓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에서 적극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천안을 비롯한 충남 지역을 자주 찾았던 이준석 대표는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충남지사 선거에 임하고 있는 김 후보를 응원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충남으로 이끌어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번에 충남 선거 중요성은 이루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태흠 의원님 당을 위해서 또 출마를 결심해 주시고 지금 선거를 뛰고 계시기 때문에 당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약 480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기업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상당수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충남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후보에 앞서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감을 얻은 김태흠 후보와 국민의힘이
지난 12년간 빼앗겼던 충남도정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를 겨냥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천안TV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지사를 두고 경합 중인 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 후보 캠프 수석 대변인인 이정문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민주당까지 가세해 농지를 호화별정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흠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 후보의 보령사택은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농가주택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사택 지름로 오른편에 털밭이 있었는데 면적은 넓지 않았습니다. 돌담과 조형물, 정원석 등도 눈에 띄었지만 호화란 수식어는 과장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26일 오후 대전 MBC를 통해 방송된 후보 토론에서 사택의 가묘를 조성한 것이지 호화별정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양 후보 측도 호화별정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 텃밭이 농지법 위반 아니냐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선거철마다 농지법 위반을 들고 나온다며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장을 찾아보니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볼 때 민주당이 꺼낸 농지법 위반 의혹은 정치공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충청남도 체육회가 보급하고 있는 걷기 앱 걷주가 가입자 3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있어 조금씩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는 걷주 앱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도 체육회가 시행 중인 걷기 앱 걷주가 서비스 개시 29개월 만에 가입자 3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스포츠 복지 정책 일환으로 개발해 운영 중인 걷주는 도민 7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62,951명으로 가장 많고 80대 이상이 2,907명으로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령 가입자는 태안에 거주하는 98세 노인이며 최연소는 보령에 거주하는 6세 어린이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입자들이 걸은 총 거리는 6,690만 2,379km로 지구 1,673바퀴를 돈 것과 같으며 936만 6,333kg의 탄소를 줄인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걸은 가입자는 금산에 거주하는 40대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4만 892걸음씩 총 3,525만 번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민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스포츠 복지를 통한 행복한 삶을 위해 시행 중인 걷주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축구협회와 라마다 앙코르 윈덤 천안이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1월 화재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 보수 공사를 통해 최근 다시 영업을 시작한 라마다 앙코르 윈덤 천안은 특히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K리그 유스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선수단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라마다 앙코르 윈덤에 몇 해 전 겪은 어려움을 딛고 천안시 축구협회와 함께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활동가들이 지난 26일 농성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실패했지만 법 제정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안고 관련된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식을 진행했던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임푸른 대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고 내용에 내실이 있었다는 점과 바닥 민심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시민들의 지지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 일봉산 부근에는 지금 일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소음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시 당국에 이에 대한 발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 사업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천안시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측 시의원 후보들과 주민들은 이 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8m 가설 방음벽의 신속한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사항에 따라 특정 구간의 경우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 설치는 물론 하루 3시간 이하의 공사와 저용량 굴삭기 사용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대책도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가 인허가가 나올 때 어떤 조건으로 인허가가 나오게 된 거냐면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란 말이죠. 학교라든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작업을 못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굴삭기는 딱 한 대. 그것도 소형 굴삭기로. 그리고 덤프트럭 한 대씩만 들어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굴삭기는 대형으로 2대, 그리고 덤프트럭은 여러 대가 줄지어서 거기를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천안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시 당국은 일봉산 터널 해체 공사 등 선제돼야 할 문제가 해결돼야 돼 8m 방음벽 설치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작업시간 조절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연장이 길고 워낙 그 높이가 높다 보니까 쉽게 바로바로 칠 수 있는 그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공원 시설 부지에 친 거는 용곡 동일하의 빌 앞에 일부 쳐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 해체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로 이제 진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해체 작업부터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초 많은 어려움 속에 시작했던 일봉공원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 3월 19일 천안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에 환승 제도가 실시되면서 천안 시민들도 명실상부 수도권 시민과 같은 교통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객의 71%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9일 도입된 천안형 환승 할인제가 시행 2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약 5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교통비를 절약시키며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천안형 환승 할인제는 성인 기준 전철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250원을 실시간으로 할인받을 수 있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지난 15일까지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 이용 건수는 45만 7,302건으로 나타났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 7천여만 원의 교통비가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환승 할인 이용 건수는 7,885건이었으나 최근 4주간 하루 이용 건수는 8,577건으로 늘어났고 일일 최다 환승 건수가 1만 2,414건을 기록해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환승 할인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1%가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고 10%가 조금 만족이라고 답해 8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를 지난 5월 2일부터 15일까지 간에 걸쳐 15일까지 실시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한 81% 정도가 이용에 만족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 아직 노선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선 개편을 환승하고 연계시켜서 보다 전철하고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개편을 좀 더 시민 편의를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승 할인제가 시민들이 교통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네,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 옆에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1계장으로 계시는 최영삼 계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바로 사전투표 첫날이죠. 예.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투개표 관리, 선거 방송 토론 관리, 선거 운동 관리, 그리고 후보자 등록, 그리고 단속 법규 운영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개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 네거티브로 선거운동에 따른 엄청난 좀 화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립된 경지에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투표할 때 우리 유권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 있다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이번 선거는 7개 선거를 같이 하는 특징의 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크게 도지사 선거,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 시장 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지역구 도의원 선거, 지역구 시의원 선거 이렇게 해서 7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를 비교해보면 사전투표는 한 번에 투표용지가 나오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어서 단순하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관내와 관내 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의원 선거 내의 선거인들은 관내 투표를 할 수 있고요. 기초의원 선거구 밖에 있는 분은 관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투표와 관내 투표의 특징을 비교해 본다면 관내 투표는 봉투가 교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봉투가 교부된 걸 가지고 저희가 투표를 하면 그 우편 봉투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가서 우편 봉투에 투입이 된 후 개표날 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선거일 투표를 비교를 해보면 특징이 1차 교부, 2차 교부가 있어요. 특히 그 1차 교부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 선거를 하고요. 2차 교부는 비례도, 비례 시의원, 그 다음에 지역구 시의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1차 교부만 하고 귀가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권자분들께서는 투표를 오셨을 때 7개 선거를 다 할 수도 있게 1차 투표, 2차 투표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소위 투표를 하고 나면 인증샷이라고 해서 SNS에 자주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인증샷을 찍는 경우에도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투표소에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온전하게 그 투표소에서 선거인들이 투표를 할 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소 밖에서 자유롭게 포즈를 취하고 촬영을 하신다면 투표도 잘 하실 수 있고 원활하게 투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또 코로나19 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확진자 내지는 격리자분들의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까요? 예, 그게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두 가지가 특징이 다릅니다. 투표 시간도 조금씩 틀리고요. 그래서 크게 일반인 투표와 격리자 투표를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일반인 투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들 투표를 위해서 분리해서 투표를 하는데 사전투표는 둘째 날 6시 반에서 8시까지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사전투표 격리자는 투표를 안 씁니다. 그리고 선거일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인들에 대한 투표를 끝내고요. 네.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격리자들을 위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격리자들께서는 그 별도의 어떤 불편이 있는 게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선거일 투표와 유사합니다. 근데 과거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좀 사전투표에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법적으로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선거인과 격리자들 같이 혼입되다 보니까 절차 방법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는 그 분리를 하고 절차도 간소화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선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거를 잘 치르고 공정하게 치러야만이 민주주의가 더 뽑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유권자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요. 소신에 따른 사람들을 잘 찍어주시고 후보자들이 정책들을 잘 바라보신 다음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을 잘 찍으신다면 우리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1계장으로 계시는 최영삼 계장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지역의 4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